지방시와 발렌시아가의 창립자는 오랜 기간 동안 친구였고 서로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두 브랜드가 지금처럼 바뀐 걸 보고 둘은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위베르트드 지방시가 창립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지방시인데요. 파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수십 년 동안 인기를 끌어온 지방시는 간결하고 절제되며 우아한 옷들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현재에는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도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과연 지방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27년 위베르트드 지방시는 프랑스 보베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10살 때부터 패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파리 박람회에서 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보고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그는 그날 이후부터 보그 잡지에 나오는 의상을 따라 그리는 게 일상이 되었지요. 17살이 되면서 그는 패션에 대해 더 공부하기 위해 파리의 인류학교인 순수미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일찍부터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창립합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브랜드가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그는 비싼 고급 원단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차선책으로 선택한 원단이 바로 당시 남성복 와이셔츠에 사용되던 저렴한 흰색면이었지요. 우트쿠티르에서는 원피스나 드레스를 디자인해 선보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방시는 독특하게도 첫 번째 컬렉션에서 블라우스를 디자인해 쇼에 올리게 됩니다. 이 쇼에서 지방시의 베스트 아이템인 베티나 블라우스가 탄생하게 되죠. 전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머지않아 지방시라는 브랜드는 유명해지게 됩니다. 지방시의 첫 컬렉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지방시는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명품인 샤넬과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파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죠.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한 디자이너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발렌시아가의 창립자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발렌시아가가 은퇴하면서 VIP 고객 리스트를 모두 지방시에게 넘겨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스케치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이여서였을까요? 당시 발렌시아가와 지방시의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우아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두 브랜드 모두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뮤즈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9명의 예술과 학문의 여신들을 일컫는 말인데 현재는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죠. 디자이너 지방시의 일생에 뮤즈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로마의 휴일을 촬영 중이었던 오드리 헵번을 만난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의 열정에 빠져들게 되고 이 인연을 바탕으로 이후에 출연한 사브리나의 의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유명해지게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이 영화의 의상 디자인을 담당하면서 위베르트드 지방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발렌시아가 이후 재단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디자이너라는 평을 받았던 지방시가 어쩌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재단과 간결한 그리고 우아한 디자인의 여성복들은 이후에도 계속 지방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남게 되죠. 이 인기를 바탕으로 이후 지방시는 LVMH 그룹에 1988년 인수되게 되죠. 이후 1995년 위베르트드 지방시는 은퇴하고 존 갈리아노가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존 갈리아노가 디올로 거처를 옮기면서 알렉산더 맥퀸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요. 두 명의 디자이너의 공통점은 아마도 파격적이라는 것일 겁니다. 과거 고전적인 우아함과 정교한 재단을 바탕으로 사랑을 받았던 지방시라는 브랜드는 갈리아노와 맥퀸이 들어오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스타일 그리고 강조된 관능미로 젊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시의 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2005년부터는 리카르도 티시가 총괄 디자이너를 맡게 됩니다. 현재의 지방시를 논할 때 리카르도 티시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지방시 하면 떠올리는 로트와일러 로고도 리카르도 티시 때부터 등장한 거니까요. 이외에도 나이팅게일 백이나 판도라 백, 밤비 티셔츠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많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는 지방시를 다시금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냐고요? 2005년 전 세계적으로 10개에 불과했던 지방시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2015년 50곳이 넘었습니다. 2017년 클로에 출신의 클레어 화이트 켈러가 지방시의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하우스의 창립자 위베르트드 지방시는 안타깝게도 영면했죠. 패션계의 한 획을 그었던 디자이너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지방시라는 브랜드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는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에도 지방시는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변화해가고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맞이하면서 변화의 바람을 이끌고 있는 지방시. 앞으로 과연 지방시는 어떻게 변화해갈까요?